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11월의 어느 날, 경기도 외곽의 낡은 아파트 베란다에 68세 박영순 여사님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박 여사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영감, 거기는 춥지 않소?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처음 1년은 눈물로 보냈고, 그 다음 1년은 멍하니 보냈고, 이제는 지독한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에게는 번듯한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상훈이는 대기업 과장이었고, 딸 지은이는 약사와 결혼해 강남에 살았죠. 남들은 자식 농사 잘 지어서 좋겠다고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껍데기만 보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통화 목록을 봅니다.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는 2주 전. 그마저도 안부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김장 몇 포기예요? 우리 처갓집에도 좀 보내야 하니까 넉넉히 해요. 아, 그리고 택배 보낼 때 참기름도 좀 짜서 보내요.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애들 학원비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이번 달만 50만 원 좀 붙여줘. 엄마 연금 나오잖아. 혼자 쓰는데 돈이 뭐 필요해? 자식들에게 엄마는 김치 공장이자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자식들이 올까봐 냉장고에 갈비며 과일을 쟁여두었지만 음식들은 썩어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기 일쑤였습니다. 내가 밥을 해주는 기계인가? 돈 주는 기계인가? 텅 빈 거실에서 혼자 먹는 찬밥 한 덩이. 목구멍이 까칠해서 물 없이는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누군가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박 여사님은 매일 아침 동네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가야 그나마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운명처럼 그곳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흙투성이 작업복의 신사. 복지관 화단 구석에서 묵묵히 잡초를 뽑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늘 무릎이 나온 허름한 작업복 바지에 색바랜 등산 조끼를 걸친 남자. 사람들은 그를 최씨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비 오는데 들어가서 하세요. 박 여사님이 우산을 씌워주며 말을 건넸습니다. 최씨 아저씨는 흙 묻은 장갑을 벗으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허허, 괜찮습니다. 꽃들도 목이 마를 텐데 비 좀 맞으면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여사님.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최 아저씨는 복지관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고장난 선풍기를 고치고 막힌 변기를 뚫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까지. 직업은 인근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했습니다.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니 좀이 쑤셔서요. 경비 일하면서 틈틈이 봉사도 하고 그럽니다. 두 분은 복지관 자판기 커피를 나눠 마시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박 여사님, 오늘 점심은 드셨소?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리다. 최 아저씨가 데려간 곳은 시장통에 5,000원짜리 칼국수 집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해서 비싼 고기는 못 사드리고. 아유, 아닙니다. 저는 고기보다 칼국수가 훨씬 좋습니다. 박 여사님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얼굴을 마주보고 밥을 먹는다는 것.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반찬을 집어 밥 위에 올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소소한 행복이 박 여사님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최 아저씨는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속은 깊고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자식들 때문에 속상해할 때면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라지 않소. 너무 서운해 마시오. 이제는 여사님 자신을 위해 사시오. 내가 곁에서 말동무가 되어드리리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던 최 아저씨가 용기를 냈습니다.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손수건에 싼 은반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임자, 이거 시장에서 산 싸구려요. 하지만 내 마음은 싸구려가 아니요. 남은 인생 서로 등 긁어주면서 오손도손 살면 어떻겠소? 박 여사님은 반지를 받아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5천만 원짜리 다이아보다 5천 원짜리 은반지가 더 빛나 보였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영감님 곁에 있을게요. 두 분은 황혼의 로맨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 앞에는 자식이라는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식들의 반란. 주말이 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큰맘 먹고 아들과 딸 부부를 집으로 호출했습니다. 엄마, 왜 불렀어? 나 골프 약속 있는데. 아들은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벌러덩 누우며 투덜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어머니,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백화점 가야 해서요. 박 여사님은 심호흡을 크게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놀라지 말고 들어라. 나 재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순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아들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재혼?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아들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이 70에 무슨 주책이야, 주책은. 남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해. 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노막 났어?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남자를 만나? 그 할아버지 뭐 하는 사람인데? 돈은 좀 있어? 박 여사님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돈은 넉넉지 않지만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야. 지금 아파트 경비 일하시고. 뭐, 경비원? 며느리가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미치셨어요? 저희더러 늙은 경비원 뒷바라지까지 하라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저 그 꼴 못 봐요. 아들은 씩씩거리며 넥타이를 풀어 헤쳤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 그 영감이 엄마 꼬드겼지? 엄마 집 있는 거 알고 한 몸 챙기려고 붙은 거 아니냐고. 아니다.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린 그냥 서로 의지하며 살기로. 의지는 무슨 얼어 죽을 의지. 딸이 악을 썼습니다. 엄마, 재혼하려면 이 집부터 내 명의로 돌려놓고 해. 저 영감한테 이 집 뺏기면 나 엄마 안 볼 거야. 그래요, 어머니. 혼인신고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유산 상속할 때 복잡해져요. 차라리 그 집 팔아서 저희 사업 자금이나 대주세요. 자식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엄마의 외로움, 엄마의 행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의 아파트가 새아버지라는 사람에게 넘어갈까봐, 자신들의 몫이 줄어들까봐 짐승처럼 날뛰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키운 게 아니라 원수를 키웠구나. 너희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지만 자식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 영감 당장 정리 안 하면 우리랑 인연 끊을 줄 아세요. 모멸과 수모의 시간. 자식들의 패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딸은 뒷조사를 통해 최 아저씨가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실을 알아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아저씨가 경비실에서 택배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경비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 여사의 아들 상훈이었습니다. 상훈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경비실 문을 발로 쾅 찼습니다. 아, 당신이 최 씨야? 최 아저씨는 당황해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누구십니까? 나 박영순 여사 아들이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 무슨 수작을 부린 거야? 상우는 경비실 안으로 들어와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하고 사세요. 나이 먹고 경비나 서는 주제에 감히 아파트 가진 우리 엄마를 넘봐? 노후 대책 없어서 우리 엄마한테 빨대 꽂으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지나가던 주민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봤지만 상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거지 같은 노인네가 어디서 꽃뱀 짓이야? 당장 우리 엄마한테서 떨어져. 한 번만 더 만나면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먹일 줄 알아. 상우는 최 아저씨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습니다. 최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면 박 여사님의 입장이 더 곤란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아니까 꺼지라고. 이봐요. 관리소장 어딨어? 이런 사람을 경비로 써도 되는 거야? 상우는 관리소장에게까지 가서 난동을 부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박 여사님은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최 아저씨를 찾아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영감님, 흐흑, 미안해요. 우리 헤어져요. 내가 무슨 염치로 영감님을 봐요. 내 자식들이 짐승만도 못해서. 박 여사님은 최 아저씨의 거친 손을 잡고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다가 죄 없는 사람에게 모욕을 준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최 아저씨는 박 여사님의 눈물을 닦아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하고 깊었습니다. 임자, 울지 마오.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소. 부모 재산 지키고 싶은 욕심, 사람이라면 다 있는 거 아니겠소. 하지만 너무 심하잖아요. 어떻게 영감님한테 그런 짓을. 괜찮소. 내가 다 생각이 있소. 이번 주말에 자식들 다 데리고 나오라고 하시오. 내가 밥 한 끼 사겠다고. 네, 안 돼요. 또 무슨 봉변을 당하시려고요. 걱정 마시오. 이번에 만나면 내가 아주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시오. 최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초대.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최 아저씨가 예약했다는 장소는 시내에서 가장 비싼 5성급 호텔 중식당이었습니다. 코스 요리 하나에 20만 원이 넘는 곳이었죠. 자식들은 투덜거리지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호텔로 향했습니다. 여보, 그 영감이 무슨 돈이 있어서 여길 예약해? 분명 엄마 카드로 긁은 걸 거야. 며느리가 뾰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고 봐. 오늘 가서 아주 박살을 내놓을 테니까.
엄마 도장 뺏어서라도 진명에 옮겨야 해. 아들 상우는 비장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한 자식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뭐야? 경비원 주제에 진짜 예약을 하긴 한 거야? 그때 지배인이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약자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VIP 룸으로 모시겠습니다. VIP 룸? 자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배인을 따라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박 여사님이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그 영감 어딨어? 도망갔어? 아들이 소리를 치며 자리에 앉으려던 찰나였습니다. 반대편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자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늘 입던 꼬질꼬질한 작업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산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은백색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노신사. 구두는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반짝였고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서류 가방을 든 비서실장과 수행원 2명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 씨 아저씨였습니다. 자, 다들 왔는가? 최 아저씨의 목소리는 낮고 굵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며칠 전 경비실에서 고개 숙이던 그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상우는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니, 당신 누구야? 경비원이라며? 그때 호텔 총지배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최 아저씨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음식은 최고급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회장님? 자식들과 며느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턱이 빠질 정도로 놀란 그들의 얼굴은 마치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천억 회장님의 심판. 최 아저씨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 여유로운 동작 하나하나에 자식들은 숨이 막혀왔습니다. 내 소개가 늦었군. 나는 태성건설 그룹 명예회장 최진수라고 하네. 태성건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리 없는 굴지의 건설 회사였습니다. 이 호텔도 자식들이 사는 아파트도 모두 태성건설이 지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서 사람들 사는 모습도 보고 봉사도 할 겸 신분을 숨기고 경비 일을 좀 했었지. 그러다 자네들 어머니를 만났고 최 회장님은 박 여사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돈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질려서 일부러 가난한 척을 했는데 자네들 어머니는 내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를 봐준 유일한 사람이었네.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1000억대 자산가, 건설사 회장님, 계산기가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재혼한다면 그 유산이 콩고물처럼 떨어질 텐데 며느리는 재빨리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몰라 뵀습니다.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저희가 그것도 모르고 실수를. 아들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어머니가 혹시나 사기 당하실까봐 다 어머니 걱정돼서 그런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장인어른.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지 같은 노인네라며 욕하던 입에서 장인어른이라는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역겨운 모습에 최 회장님은 찻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장인어른? 누가 자네 장인인가? 최 회장님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내가 자네들 어머니를 모셔가려고 했네. 내 남은 여생, 내 재산 1,000억 원을 자네들 어머니와 함께 쓰며 호강시켜 드리려고 했어. 이 빌어먹을 외로움을 끝내고 싶었단 말일세. 최 회장님은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게 뭔 줄 아나? 혼인신고서와 내 유언장 초안일세. 내 재산의 절반을 박 여사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지. 자식들의 눈이 돈방석을 본 듯 번들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최 회장님은 그 서류를 집어들더니 자식들 눈앞에서 벅벅 찢어버렸습니다. 지익, 지익.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자식들의 심장 찢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네들 하는 꼴을 보니 안 되겠군. 내 아내 될 사람을 돈만 아는 괴물 같은 자식들 틈에 둘 순 없어. 최 회장님은 박 여사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임자 갑시다. 이런 썩어 빠진 밥상, 냄새나서 못 먹겠소. 네. 영감님. 박 여사님도 더 이상 자식들에게 미련이 없다는 듯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 아버님, 가지 마세요. 잘못했습니다. 엄마, 내가 미쳤었나 봐. 용서해줘. 아들과 딸이 최 회장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호텔 바닥을 기어다니며 울부짖었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1,000억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최 회장님은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 발을 빼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니놈이 그랬지? 노후 대책 없어서 네 엄마한테 빨대 꽂느냐고? 잘 듣게. 최 회장님은 상훈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나지막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는 내 노후 대책이 차고 넘치지만 자네들은 이제 노후 대책 없을 걸세. 부모 버린 자식에게 줄 돈은 내 지갑에 단 10원도 없으니까.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말게. 내 회사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최 회장님은 박 여사님의 어깨를 감싸 안고 유유히 룸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는 자식들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두 분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짜 행복을 찾아서 그 후 박 여사님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최 회장님과 함께 전 세계를 여행하며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을 원 없이 누리고 계십니다. 파리의 에펠탑 아래서 커피를 마시고 하와이 해변을 거닐며 최고급 크루즈에서 왈츠를 춥니다. 물론 가장 행복한 건 돈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잘 잤소. 임자하고 물어봐주는 따뜻한 남편이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아들은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쫓겨났고 딸과 며느리는 서로 내 탓이라며 싸우다 의절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박 여사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려 보지만 이미 그 집은 팔리고 빈집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제 전화번호도 바꾸고 새로운 가족인 최 회장님과 함께 진정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허름한 작업복 속에 누구보다 빛나는 보석이 숨겨져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부모님 가슴에 못 박지 마세요. 그 못은 결국 본인의 가슴에 더 깊이 박히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속이 뻥 뚫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인생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